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앞으로 전망 한번 살짝? 아주 마이크도 안 꼈어 아직. 아, 뭐야! 아니 올해 뭐 부동산 전망이라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 올라가고 하면 이제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규제 여파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서울에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뭐 100억씩 하고 50억씩 한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사? 살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각종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냐? 지금 뭐 시장에서는 조금씩 잡힌다고는 하는데 그게 잡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 거겠죠. 5월 9일 날 양도세 이제 중과가 되면 양도세 폭탄이 되고 또 6월 달 이후에 재산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그 이후에 7월 달, 9월 달에는 이제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그럼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싼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이거를 뭐 팔 거다. 그래서 물건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2022년 7월 달에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냥 그 담보대출 받았던 게 3%대였는데 갑자기 7월 달 이후에 두 배가 떠버린 거야. 6%로 떠버린 거야. 그 떠버리니까 당연히 나만 대출 못 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PF 대출도 안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입주하는 것들은 그 전에 이제 분양을 해서 인허가해서 하는 건데 그때 인허가 못 받았잖아요. 2020. 그러면 보통 공사가 한 3년에서 4년 걸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데 그러면은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가 되냐 이거죠. 다주택자들 잡겠다고 진짜 뭐 우리 서민들 일반 서민들 대출도 안 나오고 집 사는데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무조건 대출만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옛날에는 주택하고 이제 비주택으로 나눴는데 이제는 비아파트하고 아파트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제 굉장히 표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서울 아파트.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강남하고 가깝지 않는 데는 다 가격이 그러면 고만고만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서울 잡으려다가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시동 걸고 있잖아. 지금 전세 월세 작년만 해도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물건 많았잖아요. 근데 전세 없어요. 왜?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들어가고 대출 안 나오니까. 보증보험도 올렸던 거 떨어뜨리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가 되냐? 지금은 다 월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월세 계속 올라가고 주거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관리비도 엄청 올라가고 식대 먹는 것도 올라갔는데 주거비는 떨어지냐고요. 일반 직장인 원룸 혼자 산다는 사람이 급여 300만 원 받고 뭐 주거비로 뭐 70만 원 내고 뭐 거기에 관리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넘어가요. 우습게 넘어가요. 그럼 언제 또 적금 들어서 언제 또 집을 사냐 이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주거비만 더 올라가는 거야. 전세를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1금에 받으면 금리가 또 낮았단 말이에요. 월세 내는 것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이자 내는 게 싸니까라도 전세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지도 않아요. 전세대출 이자 내나 월세나 비슷한데 전세대출 나오지도 않아. 그럼 다 월세 가는 거죠. 근데 월세값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올 연말부터는 올해가 하반기부터는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왜? 집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이런 걸 하겠다라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지금 오피스텔 많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단지 일반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에 있잖아요. 뭐 화장실 2개, 방 3개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아파트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구분하지 말고 좀 주거 대책으로 좀 쓰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아 오피스텔은 망한다, 사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또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일단 오피스텔 자체가 사업용이냐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 또 경계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업무용 상가로 솔직히 생각을 하는 건데 상가로 생각하다 보니까 취득을 할 때 세금 일단 4.6%니까 세다고 느껴지는 거죠. 관리비 사람 인식이 이제 관리비가 비싸다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약간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여서 사실 오피스텔 지금 뭐 거의 25평형 아파트 대체한 8, 4제곱 오피스텔이 많아서 이런 데는
오히려 아파트랑 같이 있는 곳들은 어떤 법적 근거로서 오피스텔을 설립을 할 때는 준공 허가를 낼 때는 초등학교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아파트는 같이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뭐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오피스텔도 아파트랑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 안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아파트 좀 편견을 하는 거는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피스텔도 뭐 시장적으로 잘해가지고 아파트랑 같이 있는 대단지 있는 오피스텔 선택하면은 가격도 싸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오피스텔을 좋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오피스텔에 아파텔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게요. 이 5가지의 조건에 충족을 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하면서 실거주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평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투룸 이상, 뭐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40제곱 이상,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60제곱 이상의 투룸 나오는 그런 게 일단 면적에 그 다음에 역세권이 있어야겠죠. 여기 있거나 여기 생긴다거나 이런 곳의 두 번째 역세권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1군 건설사. 웬만하면은 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좀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짓는데 그렇게 좀 1군 건설사에 5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좀 하면 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지. 가격은 5억 미만에 하면 한 84제곱 방 3룸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균가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렇죠. 그게 보통 3억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지만 평균 3억이라고 하면 5억 이내에 만약에 낙찰 받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그 전세로서의 어떤 내가 들어가는 그 실투금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전세 규제가 있어서 전세가 안 들어간다 라고 해도 아파트랑 다르게 오피스텔에 이제 대출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세금보다도 뭐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차라든지 이런 월세를 많이 넣으니까 그 월세라는 기준도 아까 5억 미만이면 보통 130에서 150 정도,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래 나가니까 내가 실제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리스크를 거기 겪는다, 돈이 막 좀 마이너스는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봅니다. 그래서 5가지라는 거는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역세권, 세 번째 1군 건설사, 우리가 들어본 건설사, 그리고 네 번째는 세대수 500세대 이상, 그리고 5번째는 가격 5억 미만으로 오피스를 잡으면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임대 놓는데 거의 실패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한마디로 딱 앞으로 정리하자면 이제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올 것이다. 오.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오피스텔도 재미를 볼 수 있을 것다. 오피스텔에 지금 힘드신 분들 조금만 참으셔라. 더워. 그럼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찐TV의 찐대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동산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부동산, 아파트도 좋지만 오피스텔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